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 5월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신설됐고요.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니켈 함량 80% 이상의 NCA 및 NCM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높은 기술 자립도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은 하이네킬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 재편 후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EV용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816억 원, 영업이익 875억 원, 당기 순이익 6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40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2배가량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코프로비엠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 재발생 공시가 있었고요. 바로 어제는 생산 중단 공시 제출했는데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재발생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 재발생의 내용은 화재. 재발생 내역은 자산총액 7,989억 원의 자산총액 대비 지금 이 피해를 본 금액을 산출되진 않았습니다. 네. 재발생 장소는요. 충북 청주시 창원구 오창읍 소재 이 오창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현재 회사는 4,438억 원의 화재 보험을 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현재 어떤 피해액을 좀 추산 중에는 있지만 충분히 가입한 이 화재 보험으로 충당이 좀 가능하다. 그런 소식을 좀 밝혔고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조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재발생 일자는 1월 21일이고요. 네. 기타 투자 판단사항 보겠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출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생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입니다. 생산 중단 등의 관련 공시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워 향후 공시 작성 기준에 해당되면 재공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상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즉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좀 산출이 되진 않았는데 그쵸. 산출이 되면 공시를 하겠다는 거고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생산 중단 소식도 같이 전해왔는데 공시를 보도록 하죠. 네. 생산 중단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창 공장이고요. 최근 매출액 8,547억 원에 아직 해당되는 부분, 즉 공장 가동에 로스되는 중단되는 어떤 사업 비중을 지금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금액 기재가 좀 안 된 겁니다. 생산의 중단 이 사유는요. 오창 CAM 네. 호엔 공장에 화재에 따른 건축물 및 기계장치가 일부 소실됐다는 거고 화재 조사에 따른 공장의 일시적인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 포항 지역 내에 캠5 그리고 캠6의 생산 계획 확대와 네. 캠5N의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서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이 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장의 재가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 대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생산 중단의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있는 공장의 생산 능력은 전체 생산 능력과 재가동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중대하지 않는다. 네. 자, 중대한 영향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창 공장이 가입된 재산종합보험의 이 캐파도 보상 한도가 한 1,858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이 수습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산출이 좀 안 됐고 직접 화재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협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생산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네.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오창 공장 화재에 대한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만큼 에코프로비엠 악재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최초에 오창 공장에 좀 네. 화재가 있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대양제지의 사건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네. 대양제지의 공장, 안산 공장이 전체가 다 소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권 거래 정지 상태까지 있어요. 왜? 주된 생산이 중단되는 겁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 사업 캐파가 모두 공장에 전소가 되면서 이 영업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에코프롬의 경우에는 지금 재발생, 오창 공장에 화재가 있었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이게 이 보일러실 그리고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이고 양극재의 이 생산 라인의 직접적인 타격은 극히 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생산 기지의 어떤 이 소실이라든가 기계 장치의 훼손이 아니라 이 영업 활동 외 시설에서 발생된 화재였고 이게 현재 이 피해 사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잠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시설에 영향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피해 요건이 좀 미미한 만큼 그리고 주 생산 기지에서는 포항 공장에서 충분히 캐파가 소화 가능한 그런 이 상황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지금 이거는 좀 이 기후에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 네. 최근에 이 주가가 사실상 단기에 좀 너무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자마자 다시 최근 2영업일 동안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좀 내줬던 그런 상황인데 우려감은 좀 많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성장성, 네. 2022년도의 어떤 캐파 증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네. 이런 어떤 동일한 사태에 단기 주가 좀 급락하는 것은 좀 너무 예민하지 않았나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2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 오늘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27일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화재 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밝혀진 바로서 네. 이 화재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법 실효 부분인데 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최근 이 공장에서 이 직원 한 명이 네. 숨졌습니다. 그렇죠. 세 명이 좀 다치면서 네. 그러니까 인재 사고가 좀 난 거죠. 네. 생산 시설에는 타격이 없었는데 네. 인재 사고가 나오니까 사업장에 실태 점검이 있을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생산 가동이 좀 지연된다면 그래도 어떤 이 수주나 실적에 어떤 타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단기에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요건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물론 실태 조사의 이 과정이지만 회사의 어떤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을 안 했거나 네. 또는 개인 어떤 부주의거나 어떤 요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상의 어떤 문제, 회사의 어떤 이 안전장치의 어떤 미흡 조치로 만약에 기인된 것이라면 조금 어떤 부분적인 어떤 우려감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지금 보일러실 휴게실이라는 거는 지금 보일러실로 좀 추측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산시설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으로 좀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네. 자, 이 요건 때문에 사업의 어떤 타격이 가시화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예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생산 그리고 이 가동에는 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좀 그런 어떤 이 현대산업개발의 네. 어떤 사태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죠. 네, 생산 가동에는 문제가 없고 또 보일러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HDC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큰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렇죠. 급락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네. 생산 중단에 따른 이 실적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수주의 어떤 차질이 좀 있을 것이다. 예측을 좀 했는데 네.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을 좀 모면한다면 조금 시간이 좀 지난다면 충분히 회사는 성장성에 기여한 어떤 주가 회복을 좀 가셔야 될 것이다. 왜냐면요. 지금 2025년도까지 미국의 건설 예정인 이 배터리사의 어떤 수요는 충분하는 겁니다.
네. 배터리의 핵심 4대 요소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4대 요소로 좀 구분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우리나라 최고의 양극할 물질을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의 어떤 설비 투자 이후에 배터리 생산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네. 수주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쵸. 요인이죠. 지금 2025년도까지는 네. 70%의 수준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중국에 가져간 캐파가 크죠. 중국에선 자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배터리 캐파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인데 네.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 점유율 관점, 생산 설비 어떤 이 확대 관점에서 양극할 물질의 수준은 증가될 것으로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정식 매수 관점이 맞다. 지금 차트 살짝 살펴보면 네. 최근 2거래일간 주가의 어떤 하락폭이 단기 추세선으로 좀 보여지는 요 구간이죠. 44만 원을 좀 이탈한 거의 뭐 최근에 한 10%대 12%대 좀 급락이 좀 나왔던 상태인데 최근에 실적으로 기인된 회사의 성장성은 본격화가 되고 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을 좀 보면은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을 갖고 왔던 부분이 회사의 모멘텀의 손상이나 실적적인 어떤 하락 요건이 아닌 지수 변동성에 따른 어떤 이 조정이죠. 주가의 어떤 급락적인 부분은 회사의 모멘텀의 훼손 부분도 아니고 실적의 부재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변동성에 따른 어떤 투심 저해 현상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는 40만 원인데 이 구간은 사실 이탈할 수 있는 이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수의 어떤 영향상으로 이 단기 지지선, 일봉상의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된다면 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35만 원까지 저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요 구간인데 지금 추세에서 지금 40만 원 상단에서 주가는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 기회로 보여주는 구간은 맞지만 네. 현재 어떤 국제 정세에 따른 네.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저는 타점을 이렇게 봅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35만 원에서 40만 원, 35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0만 원이 이탈된다면 자 30만 원까지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35만 원에서 40만 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40만 원을 이탈된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은 2000년에 설립됐고요. 2016년 2월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인 세포 치료제 중 다양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하는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희귀 질환인 크론성 누공 질환에 대한 지방률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큐피스템을 개발한 바 있고요. 치료제는 현재 시판 중인 상태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와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가 있고요. 현재 임상 2,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55억 원, 영업손실 20억 원, 당기 순손실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억 원 증가했지만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안트로젠 기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안트로젠도 지금 네. 사실상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 이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네.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뇨병으로부터 이제 기인된 이 발이 좀 괴사되거나 썩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이게 치료제가 사실상 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트로젠이 갖고 있는 이 세포 치료제의 어떤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 사실상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급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안토로젠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회사가 중대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투자자, 주주들에게 좀 알리는 공시가 되겠는데 네.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1상 이상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네. 알로 ASC DFU 족부궤양 치료제입니다. 국내 임상 3상의 분석 결과를 좀 밝혔는데 투자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임상의 성공률은 전체 시험 계획의 10% 수준으로 시판이 허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0개 시험을 한다면 10개는 성공을 하는 거고 나머지 90개는 임상 2상, 3상 관계에서 모두 다 드롭,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실패됐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전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떤 투자 유의사항을 좀 고지한 것이고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제목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알로-ASC DF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대조군 비교, 평행군, 다기간 제3상의 임상실험. 이 회사의 약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무작위 여러 환자들을 배정했고 이중 눈가림을 했고요. 대조군의 비교. 자, 투약을 했던 사람, 투약을 하지 않았던 이 환자를 비교한 겁니다. 평행군 다기간, 여러 기간의 제3상 임상시험을 좀 한 건데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좀 진행한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에서 유의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네. 시판 허가의 승인을 받아서 약이 최종 좀 시판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2017년도 4월 24일 날 신청을 했었고요. 2017년 7월에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내 9개 병원에서 네.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를 좀 이루고 나서 회사가 임상 시험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임상 시험의 실시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험을 좀 했는데 결과입니다. 1차 유효성 평가 결과 본 임상 시험의 주 분석군인 MITT 분석군에서 임상 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12주. 12주니까 한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완전 상처가 봉합되는 대상자의 비율이 대조군 간 유효성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네. 3개월간의 이 족부궤양 환자한테 이 약물을 좀 치료를 했는데 네. 상처에 봉합된 대상자 비율이 네. 시험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즉 임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당뇨병성의 족부궤양 환자에게 진행 중인 네. 임상 시험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 두 개의 임상 2상 시험이 있는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적 확증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가 이 바이오 회사의 임상 시험 용어들을 좀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앵커님 보시기 어려워요. 어때요? 네. 많이 어렵죠. 네. 이게 뭐냐면은 임상 1상은요. 인간의 몸에 독성이 있냐 없냐. 자, 네. 이 약을 복용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상은 뭐냐면 동물한테 먼저 이게 독성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예요. 네. 동물한테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인간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임상 1상이에요. 네. 임상 2상은 독성 여부에 대해서 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상 2상에서 도출합니다. 네. 효과가 있었다는 유의성을 부분적으로 입증한다면 임상 3상이 넘어가요. 임상 2상에서는 대상자가 좀 작겠죠. 네. 한정적인 어떤 이 치료자를 대상해서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그쵸? 임상 3상의 시험이 승인되는 건데 네. 임상 3상에서는 무작위로 축출된 족부궤양 치료제 환자들 대상으로 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노인도 있고 좀 젊은 층도 있고 이 약간의 이 인간의 어떤 성질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맞는 자 무작위 대조를 좀 하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임상 3상에서는 이 치료 효과가 좀 미미했다는 겁니다. 임상에서 아예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임상 3상에서의 어떤 유의성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회사가 네.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 당뇨병 족부궤양 치료제 그리고 확진 결과를 조만간 다시 확보하겠다. 임상 2상에서 다시 한번 효능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시가 제출되고 나서 회사의 임상 실패 결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넘어서서 소수 주주들의 집단 행동까지 제기된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네. 회사의 중대한 파이프라는 뭐죠? 네, 이 회사는 제조회사랑 좀 다르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은 뭐 제품의 어떤 우위군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막대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신약을 시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인데 그 전 단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약물, 후보물질, 네, 파이프라인이 이 회사의 중대한 어떤 모멘텀인데 이게 지금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의 어떤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사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 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여기서 다시 회사가 다시 이 유의성 확보를 위해서 조만간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네, 도출하거나 임상 시험을 다시 추진한다면 이게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될 텐데 네, 현재는 좀 악재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의 어떤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이 당뇨병성 족부 계약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 부분이 사실상 이제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내용을 좀 먼저 공지를 좀 했어요. 임상에 대한 어떤 시험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좀 공시를 좀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시를 좀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투자자가 좀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같은 날 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라는 거는 우리가 저녁 6시까지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데 뭐 보도 자료가 나가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공시에서 나왔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회사에 좀 유리한 입장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어떤 이 우려감을 좀 네.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된 거고 공시는 좀 약간 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네. 열거해서 좀 투자자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어떤 사실인데 반해서 홈페이지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두 가지의 부분을 좀 제출했던 것은 회사가 이런 어떤 피해의 어떤 사례를 좀 우려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네. 됩니다. 근데 이 안트로젠이 오늘 오전 10시에 비대면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DFU 301 임상에서 유효성 만족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DFU 302 임상의 유효한 결과를 추정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었던 답변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게 네. 지금 오늘 이 기사의 맹점은요 딱 하나예요. 지금 네. 뭐냐면 동물 유래 성분을 활용한 이 배지 세포 배양 물질인데 세포를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네. 세포를 키워서 하는데 이 세포의 배양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회사의 약간의 어떤 변명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네. 세포 배양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중대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세포 배양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줄기세포 치료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좀 본다면 회사가 잘못한 것은 맞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패를 좀 인정을 한 거고 네. 회사도 이미 이 부분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경증,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는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다시 이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임상 2상과 3상 시험을 좀 본격화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좀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내비쳤는데 오늘 안트로젠의 어떤 기업 설명회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모두 다 전환하면서 아까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9.6%대 지금 다시 하락하고 하락을 있는데 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요인은 뭐냐면 배치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지만 네. 결과론적인 어떤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 반응은 매우 좀 부정적인 반응이고 이에 따른 어떤 투심의 저하 현상까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임상 실패가 주가 급락을 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임상 실험이라는 게 네. 지금 HLB의 사례도 그랬고 뭐 신라젠 등등의 뭐 유수의 바이오 회사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이 주가의 어떤 급락 사유를 면밀하게 좀 보면 임상 실패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 2상에서 실패했다, 임상 1상에서
유의성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뭐 IND 승인 신청까지 거절당했다. 여러 루트가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 꿈을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향후에 시판 허가가 돼서 이게 꿈의 약이 돼가지고 네. 시판 허가가 되고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고 약의 판매 수익이 반영이 된다면 네. 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치료제의 관점에서는 시초의 연구개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회수하고도 향후 10년간은 충분하게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좋은 파이프라인 하나의 발굴이 웬만한 IT 회사에 수십 개를 능가한다는 어떤 발언은 그렇군요.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상 단계에서는 사실상 많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10%의 어떤 성공률을 항상 투자 위험도를 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잘 살펴야 되는데 네. 단순하게 이 약물이 좋다, 모멘텀에 의해서만 주가를 단기에 사다 보니까 자꾸 단기의 주가의 어떤 급등만 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더욱더 예민하게 좀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안트로젠의 경우에는 이 족부궤양성 이 치료제의 경우에는 한 8년 정도는 충분하게 시험 관측이 좀 필요한 네. 그런 치료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4년도부터 최초에 좀 실험이 됐던 만큼 올해부터는 좀 약간 가시화된 어떤 정립 결과를 좀 받을 텐데 너무 단기에 어떤 이 임상 실패에 예민하게 주가 반응에 예민하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임상 2상, 3상에서 충분히 이 프로세스 정립하는 과정 그리고 임상 실패도 신약 시판 허가의 어떤 중대한 과정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의 주가의 어떤 이 추세 하락은요. 네. 너무 낙폭 과대 현상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8월 6일까지 10만 1,500원까지 주가 급등했던 요인이었는데 네. 족부궤양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이 모두 반영이 좀 됐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실상 낙폭 과대고 회사의 어떤 기술력은 좀 부분적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만큼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진정 사태가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매수의 기회로 봐도 맞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안트로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 와이팜입니다. 와이팜은 2006년에 설립됐고요.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전력 증폭기 모듈은요, 신호를 증폭해서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전력 증폭 부품이고요. 단말기 하나에 반드시 하나 이상이 필요한 필수 부품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해서 차량용 통신 모듈을 2019년부터 LG 이노텍에 납품 중이고요. 삼성이 인수한 하만과 미국의 컨티넨탈사의 영업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21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 당기 순손실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소폭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와이팜 기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자, 와이팜이 최근에 이 코스닥 상장 기업 테스나의 인수를 네.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다 철회하는 공시를 좀 제출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2월 23일부터 좀 긴 건데 네. 내용을 천천히 보도록 하죠. 회사는 주권 관련 사채 취득 결정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두 번째,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을 철회한 거죠. 자, 뭐냐면 와이팜 STC가 테스나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이 인수도 좀 철회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 네 번째,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의 철회.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결정을 철회. 그래서 바로 어제인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을 예고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공시의 번복. 공시를 했는데 네. 의사결정을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요.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방식,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의 철회입니다.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철회를 한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철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네. 테스나의 인수를 결정했는데 이도 철회되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이 취득 결정도 철회가 되면서 전체 5건의 의사결정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 예고한다는 겁니다. 원 공시일 12월 23일이고요. 2021년도 11월 24일 최초 공시죠. 지정 예고일은 1월 24일인데 자 중요한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22년도 2월 21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점이 초과되면 하루간 주권거래가 정지되고요. 만약에 15점이 초과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까지 됐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 사채권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발행 결정이 철회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가 좀 가장 원초적으로 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앵커님이 정말 어떤 종목에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종목이 신사업도 사고 인수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쵸? 이걸 모두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아니라 일방적이었어요. 그럼 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괘씸하다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겁니다. 뭐냐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가 네. 아주 신중했어야 된다. 그렇죠. 회사는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면 진행 과정의 결과 그리고 만약에 철회가 됐다면 철회의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네. 이 투자자들에게 좀 설명하거나 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불성실 법인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안에는 투자 판단에 관련 내용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시를 철회했다. 15점 넘으면 적격성 실질심사 받을 수 있다. 네. 너무나 좀 무책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상장법인들의 어떤 이 단점인데 이러한 번복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소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시제도의 어떤 개선이 단순하게 공시의 어떤 취지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상대방의 규칙 사유였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5건의 어떤 공시 철회가 사실상 지금 누적 벌점은 0점이잖아요. 네.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의 부가벌점은 0점인데 15점을 초과되면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작지 않은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 5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3점만 잡아도 15점이에요. 네. 그런데 부가벌점을 일부 공시벌금 제재금으로 좀 납부를 하면서 공시 벌점을 좀 상쇄하게 된다면 15점 미만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저는 15점을 좀 초과할 수 있는 벌점 사유는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15점을 넘을 수 있는 공시벌점의 사유는 맞다. 네. 공시벌점 부과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15점 미만으로 회사는 이 벌점 부과를 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소명을 충분히 좀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금 조달이 무산되면서 테스나 인수를 또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와이팜 입장에서는 매출처 다변화나 또 성장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의 실적 네. 자체가 이 5G 관련주인데 네. 통신 RF 이 증폭기, 전력 증폭기 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에 뭐 하만이라든가 미국의 컨티넨탈 회사에 좀 납품하는 거 차량 전장계통에 들어가는 증폭기 부분을 납품하면서 네. 수익 다변화를 좀 도모했는데 여기서 필요했던 사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테스나의 어떤 인수 이후에 사업 시너지가 예상이 좀 됐었고 이에 따라서 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중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면 철회가 되면서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매출액만 보더라도 네.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매출액을 좀 보면 네. 지금 매출액이 자 연결 기준에 421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억 8천 그리고 단기 순손실 66억 실적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영업이익 1억 8천을 냈던 것은
3분기 이후에 통신 판매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 어떤 회복. 올해 2022년도 1분기부터 5G 관련된 이 장비 부품 수혜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측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적은 부분적으로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와이팜의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좀 사양 산업이에요. 네. 확장성을 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테스나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철회가 됐던 것은 회사의 중대한 성장성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주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예, 차트를 지금 보면 네. 오늘 17.8% 급락을 좀 했는데 네. 단순하게 불성실 공시 이슈가 공시의 리스크까지 좀 가미가 된 겁니다. 5점이라는 것은 5건의 공시 철회라는 것은 15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시이기 때문에 네.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것. 두 번째, 테스나의 인수 실패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 모멘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 하락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낙폭 과대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네. 자, 저는 매수하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맞다. 네. 지금 4,830원, 4,830원 단기 지지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지금 주가는 4,000원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데 오늘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의 의미가 좀 없지 않겠는가. 와이팜 불성실 공시 리스크는 부각이 됐고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불성실 공시 리스크를 모두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팜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